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그룹주들 그래도 금요일날 시세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의 지수 흐름 대비해서 좀 양호하게 마무리는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을 보인 이유가 CEO의 사퇴 이슈, 그 다음에 카카오그룹사들은 또 이렇게 이제 오너들의 이런 과도한 매도에 대한 어떤 뭐 법률을 또 뭐 새롭게 개정을 하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로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주식들이 그동안에 데미지를 받았던 것만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 한다면 이건 뭐 잘해야 본전이겠죠. 잘해야 본전일 상황이고, 이거를 모멘텀 삼아서 막 폭풍 상승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건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카카오의 그룹사들을 저도 이번에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했는데, 사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한 어떤 내용들도 좀 있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나 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사실 사람이라면 좋은 내용만 듣고 싶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너무 열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은 리딩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거는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주주들을 뭘로 보기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상장을 시킨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한참 핫하긴 하지만 솔직히 LG화학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거는 배신이에요. 주주들의 배신입니다. 주주들이 투자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뭐 증설을 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지들이 갖고 있는 그 매출의 일부 그 사업 파트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들 덕에 성공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배터리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을 더 키워가고 확장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선 주주들한테, LG화학을 보유를 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일부라도 좀 줄 수 있는 일을, 이런 것들을 좀 행사를 하든지, 그냥 떡하니 물적 분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도 투자를 할 때 LG화학으로 간접 투자를 해라? 이거는 아니죠. 카카오도 똑같아요. 카카오뱅크, 페이, 그 다음에 뭐 게임즈, 걔네들 때문에 카카오를 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져 나가니까는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수급 때문에 카카오에서 매도가 나와서 절로 갑니다. 카카오가 또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죠. 일부 중간중간에. 이것들은 사실 이런 흐름들이, 이거 너무 우리나라는 진짜 주주들을 이 개똥으로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뭐 악재, 또 악재 계속 줄줄이 악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금요일 날 몇 가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금융지주사들이 움직일 때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자라고 제가 또 짚어드렸었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볼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브리핑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새해 들어서 너무나 겹겹이 악재들이 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화재까지, 그리고 또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임상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산업개발,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 붕괴 사건에 대해서 또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고, 새해 첫날부터는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역대급의 횡령 사건이죠. 신라젠의 상장 폐지, 그리고 카카오의 경영진 사퇴, LG에너지솔루션은 뭐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뭐 수급을 좀 빨아먹는다든지 약간의 이런 영향들도 같이 좀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없는 내용들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화재 날 거를 어떻게 분석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항상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중관리와 분할 매매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리스크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 비중 관리예요. 극단적으로 이건 내가 지금 이게 투자하고 있는 이 자금이 내가 매도를 하기 전까지 정말 뭔가 모르게 극단적으로 잘못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식이 위험 자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는 VIP방에 공식으로 추천주를 드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시던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신규로 오신 분들에게 요거는 같이 지금 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신규 추천주를 금요일은 별도로 드리질 않았어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았죠. 목요일이 시장이 좋았는데, 그 시장이 좋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앱코라는 종목,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MS가 블리자드 인수했을 때 그 관련해서 지금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단타로 한 1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요날 접근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야, 이것도 살벌하게 빼요. 퉁치고 퉁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우리가 챙길 수 있을 만큼 단타로는 요거 일단은 금요일날 한 종목 정도만 일단 익절을 좀 했네요. 그래서 10%, 6%, 8%, 5%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소소하게라도 용돈벌이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종목 단타로 좀 병행을 하고, 나머지는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 다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계좌가 지금 물들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거는 쭉쭉쭉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 너무나 좋고, 그죠? 이런 종목들로 열심히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그거 조금만 이겨내시면 얘네들이 조금 하락도 보이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면 이처럼 좋은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단타 수익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22년 올해 같은 경우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우리 지금 현재 회원님들처럼 100%대 이상 수익 종목을 보유하게끔, 팔아먹고 한번 100% 찍었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 계좌 연말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100%대 이상 종목을 3개에서 5개까지는 좀 들고 있을 수 있게끔 제가 리딩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개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여러분들 계좌를 펼쳐봤는데 이래 뭐 이렇게 빨개, 너무 행복하죠. 이걸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시키는 거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회원이 아니신 분들, 시청자님들께서는요, 한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이렇게 저렴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서비스 비용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한번 저렴하게 한번 와보세요. 지금 기존에 한 달에 44만 원이거든요. 30일에 44만 원인데 그 44만 원에 추가적으로 30일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명절 휴일 껴있죠? 그 휴일까지 보상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하게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투자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적응하고 따라오시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계좌로 우리 회원님들처럼 시뻘겋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44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또 바닥에서 뭔가 자리를 잡는 듯한 폼은 좀 잡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띄워준 양봉 요거 하나는 글쎄요, 뭐 경영진들이 사퇴를 한다, 뭐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했던,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니네 잘못했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 주범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주가에 있어서는 반등이 소폭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빠졌냐를 알면요, 그 뭐 때문에 빠졌다에 대한 내용이 다 해소가 되고 주가에 반영이 다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다음이 뭐예요? 어떤 것들이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은 거고, 제가 예전에 금융지주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카오뱅크를 우선적으로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뱅크 비싸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PER만 놓고 보면 비싸요. 단순히 보면 비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금융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좀 해보면 4대 은행,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들, 그 평균치의 PER이 4.9배 정도가 나오고, 뭐 찰스 슈왑도 한 29배 정도가 나오고, 비자도 한 41배 정도, 에키펙스도 한 34배 정도, JP모건이 9.6배 정도, 이렇게 좀 산출이 되는데 2022년 실적 전망치 기준입니다. 근데 카뱅 같은 경우는 61배, 압도적으로 비싸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4대 은행들의 평균 대비해서도
정말 비쌉니다. 12배 이상 이렇게 비싸죠. 자, 비싼 건 비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얘 개별적인 성향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싸다라고 하는 게 4대 은행이잖아요. 시중은행 4대 은행이 지금 가장 싸다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말로 얘네를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신한은행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디다 투자해? 신한금융지주에다가 투자를 하죠. 국민은행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KB금융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은행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금융지주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걔네는 지주사니까 밑에 은행도 있을 것이고 증권사도 있을 것이고 보험도 있을 것이고 카드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금융 전체적인 뭐 캐피탈도 있을 것이고 저축은행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 다 포함해서 이거를 지주사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땐 이 지주사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독립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뱅이 마음에 들면 카뱅을 사면 돼요. 카카오 안 사도 되죠. 이거랑 아까 은행 지주사 사는 거랑은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주사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요 녀석들의 실적들, 아무리 은행들이 싸다라고 해서 신한은행이 싸고 하나은행이 싸다라고 해도 결국에 얘네들이 지주사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사실 그렇게 압도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사를 선택하는 것과 은행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 성과를 얻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현재 멀티플 PER이 지금 61배 정도의 수준으로 비싸다라고 평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걸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일단은 PER이 2021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88배 수준, 그리고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55배, 그 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36배까지 떨어는 져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성장성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ER이 60배인 녀석이 한 55배 되고요. 여기 한 51배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성장성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죠. 근데 88배짜리가 55배까지 떨어지고 36배까지 떨어진다. 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을 좀 뜯어서 보자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출 조이기를 계속하고 있죠. 일단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근데 이게 기존의 시중은행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타 은행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고 지방은행도 좀 하고 있고 인터넷 은행도 하고 있고 다 이런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뭐 DSR 규제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뭐 막아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일단은 4분기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역시나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은행이어도 이 은행이 지금 현재 어느 사업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예대 마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그것도 좀 맞기는 맞는데, 자,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관련 수익 추이 전망 이렇게 있어요. 카드 순수익과 연계 계좌 수수료, 연계 대출 수수료, 수정 총이익 대비 뭐 비중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카드 순수익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연계 계좌 수수료, 증권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계 계좌 수수료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나름의 임팩트 있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뭐 광고 수수료라든지, 그래서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물론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의 다각화,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건 그리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고객들이 여러분들 사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고객들이 시중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 굉장히 좀 사실 한도도 뭐 조금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3분기까지 누계 대출 증가율을 보면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금액을 보지 말고 증가율. 우리는 성장률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의 그 성장률이 결국에 환산되어서 내 투자 수익률이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신한은행은 2021년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했을 때 YTD로 산정이 되니까 누계죠.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 3%대 그죠? 우리은행 4%, 국민은행 4.9%, 하나은행 5.2%, 기업은행 6%대, 대구은행 8%대, 부산은행 13%대, 경남은행 16%대, 카카오뱅크 23%대. 그죠? 누가 더 증가율이 높나요? 지금 얘네들이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맞고요. 이미 얘네들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물론 지금 돈이 풀려 있는 거,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요런 판매 비중, 어쨌든 여신 상품의 매출 비중 전체적으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돈을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돈을 더 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돈을 풀었을 때는 정부에서 또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요런 건 알겠고, 1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중간에 뭐 2금융, 3금융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은행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중금리 상품들을 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편합니까?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고 이런 거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좀 민망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 집에서 핸드폰 또닥거려가지고 두드리면은 한도 얼마입니다 떡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젊은 층들도 2030 세대들도 카카오뱅크 대출을 좀 많이 받고, 토스에서도 뭐 비상금 대출 뭐 얼마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성장성에 대한 거, 성장률에 대한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런 어떤 수치를 보여준다라는 게 또 세 번째의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좀 많이 들었는데, 야, 은행에서 그 핸드폰을 두드려서 그 돈 받는 거 그거 믿을 수 있냐? 아니 그거 쟤네들 저거 저렇게 막 퍼주면 저 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00%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은행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은행의 그 위험 가중자산 대비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부실채권 대비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냐, 요거를 지금 나타내는 게 글로벌 국제결제은행에서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국제협력기구거든요. 그 협력기구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정해가지고 요거를 계속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건전성에 대한 지표 항목이죠. BIS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자본 비율이 보통 우리가 이거를 몇 프로로 보냐면 8% 이상을 봐야 돼요. 기업들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최소한 8%는 있어야지만 요거를 좀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한 8% 이상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좀 안정적이다. 8%와 이격이 멀어져야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BIS가 31% 정도, 그 다음에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9% 정도,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6% 정도인데, 이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은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또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조율이 되다 보니까 한 뭐 1, 2%, 2, 3%, 3, 4%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오는 돈에서 또 나가는 돈을 얼마큼 판매했냐에 따라서도 이 비율이 움직임을 나타내긴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30일에서 뭐 29, 26 평균적으로 한 28에서 29% 정도 지금 대충 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대랑 이격이 좀 멀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 지표에서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흐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원래는 NPL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NPL 비율 같은 경우에도 8%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8%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전히 좀 0.2포인트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렇죠?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별도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재무 상태도 나름 클린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또 돈을 끌어와서 돈을 뿌려다 주고 돈을 또 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 이제 막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NPL 비율 같은 거는 지금 이제 0.2로 극단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대출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 아니고, 풀어도 이제 막 더 공격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NPL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여신 상품 돈을 빌려준 거 있죠. 거기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을수록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고객들이 많다. 연체 중인 고객들이 많고 원리금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겠구나. 이걸 이야기하는데 0.2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인데, 아직까지 뭐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대출 금액이 많이 풀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뱅크의 이 성장성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비싸니 뭐니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떠들어는 되지만 그 기준 대비해서도 여전히 폭풍 성장,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번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시중은행들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지주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주사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지주사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을 때 은행으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다양하게 캐피탈부터 저축은행 뭐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 통틀어서 밸류를 평가한 지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은행에 대한 성장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그리고 지금 많은 고객층들의 확보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딱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 요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다소 조금 영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자리를 잘 잡아주고 시장이 좀 움직임이 괜찮다 싶을 때 슬슬 한번 매수 편입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보호예수가 조금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이죠 6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을 풀렸겠네요. 풀렸고 뭐 그 뒤에 또 1년이며 뭐 이렇게 연 단위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기에서 꼭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놓고 접근했을 때 절대 돈 못 번다라고 제가 바짝 언제입니까? 목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지수 보면서 야 이거 바닥 나온 것 같다? 양봉 띄고 망치형 캔들이라고 바닥 나온 것 같다? 그런 그림으로만 시장을 본다? 걸러내세요 여러분들. 망치형 캔들로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망치만 찾고 있는데, 자 여기도 망치 있죠? 망치 이후에 아직 망치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망치 하나 있네요. 그 다음날 또 두드려 맞았어요. 망치라고 무조건 다 여러분들 망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망치 그만 찾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뷰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된다. 정말 그림으로만 놓고 돈을 잘 벌면, 물론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림으로만 가지고 절대적인 수익을 원한다? 운에 맡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식이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경기 흐름과 경제를 모르고서 차트만 보고 주식을 가지고 한다? 야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안 돼요. 어딘가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빠지는지도 몰라. 손절 잘하면 되지. 손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안 먹혀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저희 나라에서 탑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증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적어도 리딩에서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회원님들이 보여주고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가 더 필요로 합니까? 이만큼 더 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더 큰 꿈을 바랍니까? 그냥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 돈 잘 벌게끔 해드리는 게 제 꿈이고 제 목표인 건데 그럼 그걸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명절 휴일까지 보상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이 모든 게 얼마? 단돈 44만원입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명절이 아니고 주말이어도 괜찮으니까 연락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하루 늦으면 그만큼 수익은 또 쪼그라든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